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소비자 여러분들이, 투자자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넘어가야 될 얘기들을 네, 우리 두 기자님이 오늘 금요일 날 주말 앞두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김수희 기자. 네. 보험업계 뭐 그렇게 이슈가 많지 않고 조용조용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는 한 주 한 주를 보내는 그런 업계인데 요새는 그 생보사들 보험료 담합이 상당히 좀 네. 그리고 제재 과징금 규모도 크고 업계가 좀 들썩이고 있다고 하는데 자, 생보사들의 보험료 담합 사실 이게 사실로 이제 밝혀졌나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보험료 담합 조사에 들어간 것은 생보업건이 아니라 손보업계가 먼저였습니다. 그 사실을 좀 아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예, 그 국내 10개 손보사가 5년 동안 일반 보험 8개 상품의 보험료를 담합했다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0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좀 상당히 큰 규모의 과징금이었는데요. 공정위는 그 당시에 손보사들이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준이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 뭐 순율, 부가율, 할인율, 사실 좀 어려운 단어들인데요. 이러한 것들에 관해서 합의한 행위가 어떤 공정거래법에 어긋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동부화재가 앞장서서 자진 신고를 했고 리니언 씨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이 업계 정례 회의에서는 끼지도 못했다고 하는 소문도 들리더라고요. 왕따가 있군요. 예, 한마디로 고자질했다고. 네. 삼성화재 등 8개 손보사는 이에 대해서 반발해서 그 소송을 걸었지만 1심에서도 패소했고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최종 담합 행위가 맞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생보사들 건도 약간 좀 유사합니까? 어떻습니까, 좀? 예. 상당히 많이 유사합니다. 네. 이번에 결정된 생보사들의 보험료 담합도 이 비슷한 경우인데요. 공정위는 종신, 연금, 교육보험 등 그 개인보험 상품의 예정 이율과 공시 이율을 낮추기로 담합한 16개 생보사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예. 공시율 예정일 좀 말은 어려운데요. 네.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내시는 보험료 그리고 우리들이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을 결정하게 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가 되나요, 이 과징금이? 네,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무려 1,578억 원을 과징금을 부과받았고요. 네. 예, 교보생명도 1,300여 원, 이게 표 보시면 나오는데요. 네. 대한생명이 486억 원, 미래에셋생명이 21억 원, 신한생명이 33억 원, 동양생명이 24억 원입니다. 여기서 상장된 곳들은 한 3곳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 과징금이 다가 아닙니다. 네. 예. 이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자진 신고를 두 번째로 해서 50%의 과징금을 감면받았고요. 그래도 상당한 금액이죠. 50%를? 네. 많이 감면받았지만 또 많이 내야 하죠. 800여 원 내야죠. 네. 그리고 교보생명 같은 경우는 1,300여 원 정도인데 이것을 모두 전액 감면받았습니다. 예, 제일 처음 신고했다고 해서. 공정위가 문제 삼은 그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또 금융당국과 또 갈등도 어느 정도 있었다던데 또 어느 정도인지. 네. 이들 공정위가 실제로 이 조사한 기간이 언제부터였냐면요. 2001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공정위가 사실 이때부터 이루어진 게 뭐냐면 보험 가격을 자유화해라. 사실 이전에는 정부에서의 입김이 상당히 반영되는 게 보험료 가격 규제였는데 오히려 자유화해라 한 이후에 담합을 했다는 행위가 포착됐다고 공정위는 파악했습니다.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이미 확정돼서 나오는 상품의 예정이율과 변동금리, 금리가 왔다 갔다 하는 상품에 쓰이는 공시이율을 각각 낮게 유지한 것으로 낮게 유지하기로 담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예정이율이 사실은 나중에 보험료를 받아서 그렇죠. 나중에 보험금을 줄 때까지의 어떤 이율을 미리 계산해서 보험사들이 사실 책정하는 건데요. 저거 높으면 좋은가요, 소비자한테? 보험 가입자한테? 네, 높으면 그렇죠. 보험료가 싸고 낮으면 네. 보험료가 비싸지죠. 그래서 네. 낮게 하기로 담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사실 또 공시율이 낮을 때도 보험사의 운용 부담이 줄기 때문에 이 만기 때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이 또 적어집니다. 네. 예, 결국 보험사들이 담합을 통해 어떤 자신들의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한 것이라는 판단을 공정위가 내린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이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담합 초반에는 삼성, 대한교보 등 덩치가 큰 3개사가 먼저
그 외에 또 어떤 덩치가 큰 6개사가 모여 이유를 먼저 담합했고요. 네. 그리고 그것을 나머지 중소형 생보사가 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점차 이 16개사가 모여서 네. 합의하는 그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는데, 일단 그 담합을 주도한 게 이제 대형 생보사들인데, 네. 이 고자질을 한 것도 대형 생보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범죄 행위를 먼저 주도한 거가 대형 생보사인데, 오히려 내가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또 이렇게 고백을 한 게 또 생보사거든요. 면제도 가장 많이 받은 데가 대형사 아니에요? 그렇죠. 네. 교보생명이 전액, 네. 삼성은 네, 절반, 네. 뭐 대한생명도 많이 받았겠죠. 20% 정도 네, 받는 20% 바라고 정도. 합니다. 네.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공정위의 리니언시 제도를 정보력이라든가 네트워크, 이 정부 공무원들하고 이 대형사들이 아주 그 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대관 있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많은 거고 임직원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형사들이 리니언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악용한다. 네. 이런 지적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분통 터질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분통이 터지죠. 상당히? 네, 제가 뭐 네. 많은 중소형 생보사 관계자들과 통화를 해봤는데, 네. 네, 많이 열받으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주 꼼꼼하게 분통이 터지시나요? 아니면 뭐 깐깐하게? 근데 세게? 사실 이제 그 공정이랑도 통화를 해봤지만 네. 담합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대형 생보사가 많이 면제받은 것은 맞다. 그리고 정보력과 어떤 추진력 그리고 어떤 행동력이 대형 생보사가 있는 것도 맞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담합을 깨는 것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리니언시 제도의 어떤 보완도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네. 이것을 들은 또 중소형 생보사들은 더더욱 억울함을 예, 토로했습니다. 더 열받는다. 이거 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갈등도 있었다고 그러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사실 잘 아시겠지만 그 공정위의 보험료 담합 조사 후에 그 금융감독원은 그 금융위원회를 통해 어떤 감독 당국의 입장을 충실히 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특히 그 보험료 산출 과정에서 일어난 어떤 업계 간의 협의를 무조건적으로 담합 일변도로 몰고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네. 예,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특히 금감원은 그 보험사들의 어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표준 이율이라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 표준 이율에 따라 그 보험사들이 예정 이율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공정위는 금감원이 이에 대해서 방조한 부분이 있다. 예, 담합을 방조한 부분이 있다라고 예,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금융당국은 우리는 충분히 이것을 관리해 왔다. 특히 최근에 이제 금융당국에서 특히 금감원에서 공시율을 너무 과당 경쟁하지 말라고 행정제도까지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반대의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노력에도 입장 설명에도 오히려 공정위가 상당하고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니까 이게 갈등 노선으로 예,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금감원 입장에서도 보험회사의 건전성도 봐야 되고 그러면서 또 그 보험 가입자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보험 가입자들이 부담을 갖는 것도 좀 막아야 되고 네. 그런 상황에서 지도도 하고 했는데 그게 공정 입장에서는 담합을 어떤 방조한 거다. 뭐 이렇게 또 이제 나와버리니까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야 이거 좀 억울하다 또 이렇게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만 은행권에서도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 많죠? 수수료 이런 거. 네.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카드사 수수료 이거 문제가 있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지난 주말에 각각의 카드사에 다 전화를 해서 네. 이 정도까지 낮춰라라는 얘기가 해서 또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낮춰라 했는데 예. 그것도 역시 또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면 또 담합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또 담합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아니면 사실 그런 요구가 있는데 지금 카드사들이 움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정말 어느 선에서 볼 것인가를 우리가 좀 판단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자, 이 변액보험 담합에 대한 조사가 들어갔다. 이 변액보험 수익률도 지금 사실 개판이어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네. 담합까지 해가지고 보험료까지 됐다 많이 올라갔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사실 변액보험은 지금 하반기 들어서가 시장이 좀 안 좋아졌지만 계속 좋았었잖아요. 네. 그때 상당히 좀 많이 팔렸고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졌다고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변액보험에 특히 이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담합을 했다라는 사실이 나오면
아마 이것도 역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저는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이건 좀 사실 새로운 내용인데 변액보험 관련해서도 이제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예, 공식적 멘트는 아니지만 확인을 받았습니다. 네, 그걸 공정위에서는 어떤 조사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하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변액보험 조사에 대해서도 역시 대형사들이 리니언시를 했다, 자진 신고를 했다라는 야. 소식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리니어시면 사실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아, 범죄를 다 저질러 놓고. 그렇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거. 거기도 먼저 저지른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죠. 사실 그렇죠. 중소형사가 뭐 리니언 씨를 이용했다 이러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먼저 하면서 이러면은 그래서 사실 그 공정위에서 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요. 어떤 담합을 주도한 회사가 자진 신고를 하면 더 세게 감면해주죠. 자진 신고에서 제외하는 것도 검토만 했었다고 합니다. 검토만. 그렇군요. 그 결국은 좀 주가 관련돼서 이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요. 네. 생보주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참 아이러니한 게 제가 보험 소비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과 주주분들에게 말씀드릴 것들이 좀 조금 다르죠.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것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항상 늘 고민이 좀 되는데요. 예,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대상이 된 그 상장사들을 보면 삼성생명회 같은 경우 절반의 과징금을 감면 받았고요. 대한생명 역시 20%의 추가 감면. 동양생명 같은 경우 사실 24억 원인데 이것도 적은 규모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중소형 생보사. 그럼요. 예. 네. 그 미래 같은 경우도 지금 수십억 원 정도인데 41억 원? 21억 원이네요. 21억 원. 이것도 지금 순익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쳐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가뜩이나 예. 돈 잘 못 버는데. 네,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게 큰 순익에는 큰 영향을 주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서 지금 당장 어떤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어떤 담합 구조가 깨지고 어떤 업계 간의 긴장 관계가 좀 형성됨으로써 어떤 어떤 시장 환경이 그렇게 생보업계 시장 환경이 그렇게 크게 좋게 진행된 것으로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네, 삼성생명은 옛날에 범 삼성가에서 주식을 내다 팔면서 최근 주가가 또 급락했죠. 네. 이 지금 삼성생명 상장 가격이 11만 원인데 지금 8만 5천 원도 안 되고 있습니다. 자, 답답한 생보주 흐름. 네, 이렇게 많이 공정위에서 많이 감면해줘도 주가는 안 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김수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